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에서 배추 사 보셨는지요? 추석 즈음부터 값이 올라 일부 마트에서는 포기당 2만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정부는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배추 구매 시 배추 개수를 제한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올여름 심각한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배추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은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국내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의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맘때마다 벌어지는 여름 배추값 논란 속에 감춰진 고랭지 배추 농사 현실에 대해서 오늘 시사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 무배추 공동출하협의회 김시갑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신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김시갑 회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농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거죠, 지금 시점은? 예, 그렇습니다. 뭐 안반대기 하면 네.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또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지금 뭐 9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확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상 농민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배추 작황은 이제 뭐 어떻게 최악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50년을 넘도록 이제 농사를 지어봤지만 올해 같은 그 기후의 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이런 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최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올해 상당히 그럼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사실 이제 올해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농산물 품목과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생산물에 관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올해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었나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한 20년 이렇게 농업 관측을 하는 기관인데 연구원이요. 그러니까 5월부터 고랭지 배추에 대한 뭐 재배 의향도 조사하고 뭐 작황 계속 면적 조사하고 단수 조사하고 가격 예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배 의향 면적 조사 때부터 지난해 또는 평년보다 한 5%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줄어든 거죠. 물론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수 문제인데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생육기 고온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가뭄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육 상황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병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단수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품위도 나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단위당 수확량도 굉장히 줄어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관측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게 그렇게 됐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김시갑 회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배추 자체가 상당히 이제 키우기가 어려운 작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이다. 기후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뭐 하룻밤 사이에도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직접 이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추가 사실은 이 작물이 저온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수분을 97%나 갖고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온이 계속 장기간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게 사람이나 어떤 동물로 가정했을 때 이 작물이 어떤 화상을 입은 그런 비슷한 이제 증상을 보이지 않았나. 평소 같으면은 그 고온기가 조금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한번 이렇게 영향을 미친 배추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품위가 나빠지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상품성이 없이 그냥 녹아내리고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고랭지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랭지의 그 재배 면적이 약 한 10,000헥타 이상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상황을 보면 한 4,000헥타쯤 남짓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드는 원인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적으로 고랭지 배추하면 이제 태백이 원조격입니다. 그런데 태백권의 감소율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태백권의 어떤 재배 면적은 지금 한 10년 전 이 기간을 대비했을 때 한 70% 가까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물론 이제 각종 뭐 선충이나 반쪽 시드름병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고랭지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비축을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는 많이 해요. 과거에는 뭐 일정 부분 이렇게 뭐 2, 3천 톤씩 이렇게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한 10,000톤씩 이상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축한 물량이 고랭지 배추가 출하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아, 동시에 출하가 네, 된다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 하락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게 어떤 보장성이 없는 농사, 지금은 소득이 없는 농사는 농민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겹치는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비싼 배추값들을 두고 이제 세간에서는 금배추, 뭐 금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면 다들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배추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이 배추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셨습니까? 금배추 하니까 예. 사실 요즘 금한돈에 50만 원 넘었다 하니까 그게 진짜 금이지. 사실 금배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시장 경락이 되는 통계를 보더라도 추석 전전날인 9월 13일 날 경매된 가격이 아마 포기당 2만 원대를 갈 정도로 그날 하루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 후에는 그렇게 6만 원, 7만 원 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3만 원대에서 4만 원. 평균 가격은 보면 이제 상품 평균 가격이 2만 7, 8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하루에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고 언론이 너무 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실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게 뭐 무슨 여름 내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사실상 이 내막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뭔가 좀 언론도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요. 오늘 이제 김시가 예. 회장님을 모시고 예. 이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해가 있으면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장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다고 해서 예. 과연 농민들이 돈을 벌었느냐? 예. 이거는 또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수급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현장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8, 9월 달 지금 출하되는 우리 고랭지 지역을 이렇게 다 저희가 살펴보면은 출하율이 50%가 안 되는 필지들이 허다합니다. 아마 고랭지 지역의 평균 출하율이 50%를 못 넘겼을 거예요, 올해. 8, 9월에. 예. 그러면 평균 출하율이 50%를 못 넘긴다는 거는 아예 밭에서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아엎었던가. 네. 아니면 거기서 뭐 몇 차를 건져가지고 뭐 막김치 공장에 갔다든가. 그것도 좀 아까우니까 시장 가격은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시장에 간다 한들 과연 제가격을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3만 원, 4만 원이 하는 배추가 있는가 하면은 예.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있어요 시장에. 예. 혹시 그러면 평년 출하량이나 출하율은 몇 %나 됩니까? 평균 출하율은 우리는 이제 고랭지 지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그 시군별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은 한 60%에서 70% 정도를 그럼 합니다. 올해는 이제 평년작보다는 예, 예, 조금 이제 예. 낮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지만 올해는 50% 미만이에요. 거죠? 아, 50% 미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는 아니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는지요? 손해는 이제 뭐 개중에 예. 조금 또 열심히 또 뭐 노력하고 별 또 어떤 지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 고랭이 농사를 해보면은 그 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결부가 되는데 네. 사실 돈을 번 사람은 단 2%가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8%는 아마 겨우 생산비를 건졌거나 아예 생산비 못 건졌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률 박사님.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면적이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농사 계속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예. 지금 이제 7, 8월 달에 또 이제 나오게 되면 고랭지 배추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시기에 출하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줄어들겠죠. 예. 그럼 이제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왔던 이제 고랭지 이제 배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죠. 90년대 말쯤 되면 10,000평이었어요. 고랭지 배추가 11,000평. 지금 이제 5,2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물량도 한 40만 톤 그때는 생산이 됐는데 지금 20만 톤, 22만 톤, 한 40% 줄어들었죠. 30년간 평균 기온이 고랭지 지역이 2.2도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 기온이 100년간 1도가 높아졌거든요. 예. 한반도도 100년간 1.6% 평균적으로 높아졌는데 고랭지 부분이 지금 30년간 2.2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랭지 지역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고랭지 지역은 사실은 비탈 재배를 하니까 약탈 농업이 되는 거예요. 약탈. 그러니까 다 씻겨 내려가면서 그냥 비료로만 재배하고 그러니까 재배하는 적지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정책적으로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농민들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재배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농민들은 다른 품목으로 가요. 양배추, 뭐 사과가 또 올라오니까 약초 재배 그런 식으로 대파 이런 다른 들어가고 고랭지 배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고랭지 어차피 배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그러면 다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고랭지 채소에 대한 대책 세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런 비탈 재배를 좀뭐 계단식으로 뭘 해준다거나 지력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태백 매봉산이 전혀 안 되는 70% 아까 줄어든 그 이유가 완전히 그 지력이 완전히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좀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완전 고랭지 말고도 밑에 중고랭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적합한 완전 고랭지도 그렇고 품종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죠. 그리고 여름 채소는 고랭지에서 나는데 앞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되는 게 숙제죠. 맞습니다. 자, 김시갑 회장님.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렇게 보면은 산지에 이제 폐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배추나 아니면은 이제 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폐기하게 되면 뭐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인 뭐 정부 지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추농사를 저도 뭐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산지 폐기는 사실상 고랭지 농업에 있어서 산지 폐기가 이루어진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습니까? 예.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네. 이제 가을 배추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 재배 지역이 원체는 없습니다. 이 가을 배추는 뭐 심지어는 저기 전국에서부터 해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폐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좀 가능하고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거슬러 보면 고랭지 배추를 폐기를 했다 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 같은 거는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있다 하더라도 폐기를 할 경우에 폐기 비용을 그러면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얼마나 할까 참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죠. 사실은 너무 형편없이 낮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1,600원 정도, 뭐 한 2,000원 미만이었는 것 같아요. 평당. 이 정도밖에는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고 사실상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4,000원을 뭐 하느니 어쨌든 40%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비하면 생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산지 폐기는 이제 정부 가격 안정 채소 가격 안정 사업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로 계약 재배를 하는데 계약 재배를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하락해서 산지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장 가격의 80%, 85%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존해 주면서 산지 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폭락에 대해서 그걸 막아주는 그런 정책이죠. 산지 폐기는.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유통시장이 좀 왜곡돼 있다라고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유통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밭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은 주변에 안반대기가 있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면은 충분히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까지 갔다 오면서 가격이 이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가격 증가의 원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랭지 배추의 밭대기가 70% 정도 돼요. 고랭지 배추는 그나마 농협에서 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계약 재배, 대관령원협이나 태백농협, 뭐 정성농협, 강릉농협. 근데 예를 들면 봄 배추나 여름 배추, 가을 배추는 밭대기가 8, 90% 심지어 100% 가까이 돼요. 그나마. 근데 보면은 농가들로부터 이미 70% 이상이 상인들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인들은 당연히 가격이 제대로 결정이 되는 가락시장이나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규모 있는 차량 단위로. 근데 상인들이 강릉에 여기 조금씩 와서 이렇게 팔겠어요? 물론 일부 이제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면 되죠. 직거 좀 사와서 직거래 장터도 열고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강릉의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근데 큰 물줄기는 쉽게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가 많은 곳으로 이제 물동량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죠. 말씀. 혹시 만약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영동 지역에 뭐 강릉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요? 뭐 생산자 입장에서. 물론 싸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유통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누느냐. 농민이나 유통인이나 똑같아요. 생산이라는 과정은. 그러면 그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공영 도매 시장으로 갑니다. 물론 가락동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락동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 갑니다. 광주도 가고 거기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던 이제 그 도매법인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던 거기 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도매인으로 넘어가서 그 중도매인이 이제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소매하시는 분이 그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랭지 여름 배추, 특히 이제 여름, 예. 한여름 올해같이 폭염이 이제 지속될 때는 이건 하루 이틀이 지나면 팔 수가 없습니다. 여름 배추는. 네. 그럼 만약 가령 10포기를 내가 팔려고 갖다 놓았다. 그러면 5포기 팔고 네. 나머지 3포기는 버리고 그다음에 2포기는 뭐 까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말고 이러니까 결국은 파시는 분은 5포기로 10포기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뭐 요즘 그 대형 이제 마트나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 뭐 하루 이틀 3일 둬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냉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부 뭐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역할은 지자체가 뭐 대형으로 로컬푸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 박사님, 예. 소매 가격과 생산자 가격 그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일 텐데 예, 이게 예.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그 조사를 매년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마진이 이제 여러 품목 다 평균해 보면 딱 50%예요. 아까 이제 소매점 얘기했는데 소매점에서는 대부분 한 30% 정도 마진을 먹어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은 소매 쪽에서 제일 많이 한 50%는 유통 마진이 소매 쪽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많이 먹고 중간에 이제 중도매인 분들이 뭐 한 10%, 15% 그리고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 그 하면서 한 뭐 많이 적자도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유통 마진이 구성이 올라가는 되거든요. 거네요. 그렇죠. 그럼 50%면 유통 마진이 좀 높은 건 아닌가요? 50%라고 하면 평균적인 개념인데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세계에서 유통 마진이 제일 적어요. 미국은 한 70%, 80%가 되고요. 일본도 50%가 넘어요. 다만 우리나라 이제 무배추 이런 거는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유통 마진이 80% 굉장히 높죠. 소비자 100이라면 20밖에 생산자들은 못 가져가요. 그런 이제 부패라든가 물류 비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배추 같은 경우는 특히 유통 마진이 높은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김 회장님, 지금 이제 농촌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일손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이제 농촌 소멸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느끼실 때에 뭐 이런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은 또 좀 뭐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아니면 도와줘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고령화는 너무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가면은 아예 65세 이상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다가 65세 이상이고 사실 그 중에는 뭐 참 농사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5세 이상 되는 뭐 70대 미만 되는 분들이 뭐 여러 농가를 이제 모아가지고 농사를 하는 막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제 고랭지 농사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9%가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거기 오는 사람 중에 기사 한 명만 한국인. 한국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이 이게 좀 저희들의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임금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하고 견소공은 물론 임금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은 어제 온 사람도 1년 전에 온 사람이나 2년 전에 온 사람이 노인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정부가 좀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제 다 똑같은 농촌엔 다 똑같은 이제 어려움입니다만은 대다수가 보면은 이제 뭐 여권이 만료된 예. 이런 분들이에요. 불체자라 그러죠.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가 아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거의 50%가 넘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없냐고 물어보면은 그 전날에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와가지고 잡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작업하는 네. 인력의 거의 100%가 다 불체자. 그러다 보니까 라고 보면 이게 돼요. 이제 수확이나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엄청나게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김병글 박사님,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배추 농사는 이렇게 농협과 이제 계약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밭대기로 판매하는 방식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고랭지 뭐 다른 농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요? 예,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문제하고 인력 문제, 농가들이 그걸 수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배추라는 게 워낙 가격 등락이 심하니까 위험이라죠. 가격 위험, 리스크. 그거를 감당을 안 하려래요. 그러니까 산지 유통인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게 지금 고랭지 배추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80%, 90% 다른 게. 그리고 계약 재배가 있는데 계약 재배는 이제 농협에서 좀 이제 관리도 하기도 하고 농가가 직접 재배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농협에서 많이 도와줘서 계약 재배가 지금 여기 고랭지 배추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 지금 농협이나 산지 유통인과의 이제 거래를 할 때 혹시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농산물 유통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예. 산주 유통인, 그 다음에 농민이 직접 이제 생산해 수출하는 거. 유통인이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민들이 직접 출하하는 사람은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강원도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추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채소 가격 안정제, 예.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분들은 직접 생산 출하를 합니다. 다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농협이 일부 갖고 있는 거는 뭐 대관령 농협이나 이제 가을배추를 하는 저기 해남 산인농협 같은 이런 쪽은 이제 농가들하고 매치로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시켜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어떤 시장을 뭐 어떤 안정화시킨다든가 출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분들은 절임 공장이나 김치 공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기들이 쓰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계약 재배. 그 외에 이제 유통인하고 하는 거. 유통인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개중에는 이제 뭐 농사 여름 고랭지 배추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조금 이제 뭐 안정화되지 않고 뭐 어떤 뭐 저기 생산비 보장이나 이런 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그 리스크를 생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인들하고 거래를 하는 농가들은 마진은 조금 적을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분들이고 또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하고 직접 출하하는 농가들은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노하우가 좀 있는 분들이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순수한 농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산하고 출하를 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농협과 계약을 하고 농협이 이제 작업은 대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뭐 올 같은 어떤 이런 폭염이 온다든가 가격이 폭락해 버리면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이제 생산자들이 떠안게 되죠. 그렇죠. 반면에 또 뭐 가격이 좋다든가 농사가 잘 되면 상당한 몇 년치 저게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 중국산 이제 생배추를 수입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급이 뭐 늘어나서 가격은 안정화될지 모르지만은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도 있을 거거든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금 16톤 정도가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0톤 이 정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정부가 이제 1000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민간이 3000톤을 수입을 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4,000톤이에요. 4,000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4,000톤이면은 400대예요. 400대면 하루에 만약에 20대씩을 갖다가 가락동 시장에 갖다가 또 출하를 한다 치면 20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가요. 그러면 김장 시장이 시작하면서도 끝날 때까지 출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폭락합니다. 폭락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 저게 김치 수입은 연간 25만 톤에서 30만 톤입니다. 이게 하루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10톤 트럭으로 하루 8대씩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양이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말씀, 이제 김병률 박사 말씀하셨지만 2010년 이전에 우리나라 배추 이제 생산이 한 4만 톤 정도 됐다고 보면 지금 2만 톤이라고 봤을 때 2만 톤이 중국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김치 수입을 시작한 지가 2010년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관세, 무관세 뭐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최저 2%까지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재배 면적 줄은 것도 이 원인이 있습니다.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수입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치 시장을 잠식을 한 거예요. 50%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폭락하는 때가 원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4,000톤을 수입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텐데 이것이 고랭지 배추 지금 생산 출하량 이때뿐만이 아니라 가을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고랭지 배추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기작 배추인 이제 이기작으로 심는 거, 이제 봄에 심고 가을에 다시 심는 이 물량들이 올 이제 이달 한 25일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가을 배추로 완전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 물량은 가을 배추에 100%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걸 수입을 한다고 하면 농민 입장에서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폭락할 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으나 이걸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배추 생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니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데 아니 누가 그 농사를 짓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은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좀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정부에서 1,100톤 수입한다는 것도 사실 가락시장 좀 가격 보고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간 수입 3,000톤은 민간 이제 할당관세에서 수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 물류비를 좀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만약에 국내 배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입하기 어렵겠죠. 그것도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1,000톤, 3,000톤을 무조건 수입한다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근데 보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계획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은 뭐 무역의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무역을 안 해봐서 그러나 이미 앞으로 이제 김장 시장이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20일에서 25일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만약에 확정을 짓지 않으면 그때 만약에 물량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할 경우 만에 하나 그런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게 확정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매출을 가져가다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미 발표가 됐다는 거는 아마 이미 계약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물량은 우리 가을 배추가 아무리 안정이 되고 가격이 뭐 가령 뭐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물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간이 3천 톤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국내산 배추와 수입 배추가 중국산 배추가 가격 차이가 뭐 3배, 4배 난다고 하면 업자들이 다 수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들어와서 푸는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나 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국내 가격이 뭐 6천 원, 5천 원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네. 아마 들어와서 그렇게 수익성을 가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입 배추는 국내 일반 시장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가락시장에서도 수입 배추 안전성이니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안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는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영세한 뭐 가공업체, 이제 식당, 요식업 공급하는 그런 데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정확하게 다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글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배추 시장의 가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만약에 그게 안 가면은 그 업체에서는 생배추를 사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이쪽 생배추는 가격이 남겠죠. 올라가겠죠. 아니죠. 갖다 쓰는데. 쓰니까 이게 남으니까 예. 공급이 예. 시장은 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유도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김 회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도 좀 이해가 국민의 갑니다. 봐야 되는 거고 좀 그렇죠.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뭐 대표 작물이 사실 고랭지 배추지 않습니까? 여름 배추로 시장에 이제 안정되게 이제 공급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김 회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말이죠. 당장의 어떤 리스크만 볼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생산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정이 되자면 생산 기반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산 기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급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무조건 없으면 수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논리로 가면 우리나라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부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산 기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력을 지금 태백권 정선 삼척 태백권에 지금 만연돼 있는 시스 선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가 관리하는 검역병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보상이라는 차원으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약재를 개발하든 아니면 고온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든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당장의 어떤 그 해결책만 가지고 수입을 한다 그러다가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이건 몇 년 안 가면 무너져요. 그러나 이걸 회복하는 데는 20년, 3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병률 박사님께 지금 이제 가을 배추가 전국적으로 좀 한참 이제 출하 단계 재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출하는 안 되고요. 재배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배추 또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추가? 저희 연구원에서 관측한 바로는 그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한 5% 정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은 관측은 해봤고요. 작황도 약간 고온 영향이 있어서 부진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하는 걸로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이 이제 계속 좋아진다고 보면은 생육이 회복된다 그러면 주 김장철 11월이거든요. 그 정도 중순부터는 출하량이 9월, 10월 이때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배추 때문에 김장철에 배추김치를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시갑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고랭지 배추를 키우는 농민으로서 꼭 이 말은 내가 해야겠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우선
AT 같은 우리나라 이제 유통공사, 우리나라 그 물가에 이제 미치는 어떤 농산물 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 비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안정된 그런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그 농민들도 어느 정도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라면 아마 유통공사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도 충분히 필요한 양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좀 앞으로 정책을 좀 바꾸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올여름 이제 정식할 때에 고온으로 인해서 고생들은 하셨지만은 지금 그 가을 배추는 저기 뭐 연천에서부터 해남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또 여름철 고냉지 배추와는 달리 또 각 농가에서 뭐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농촌에 살면서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또 김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들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좋은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패널로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배추는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배추가 폭등에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농부가 배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요? 밥상 물가는 올리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근본적인 방안을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